네, 7시 33분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각 당의 중앙당 차원의 공약과 선거 전략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오늘은 새누리당으로 갑니다. 새누리당은 5인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갑니다. 그중에 원유철 평택 가비 지역구인 원유철 원내대표는 공동선대위원장 겸 경기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바쁘시죠? 예, 요즘에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네. 그 당내에서 이제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일단 새누리당은 뭘 내걸고 선거를 치르실 겁니까? 저희 새누리당은 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가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민생과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실사구시형 정책으로 지역 현안들을 챙기면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매진하는 그런 민생 우선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아드리고 희망을 드리는 최적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구태 정치로 보이는 그 정쟁과 남탓, 지역주의 전략으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안보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은 이 발목을 잡는 정당과 국정을 이끌려는 정당, 또 말보다는 행동을 앞서는 정당, 또 과거와 이념에 사로잡힌 정당이 아니라 미래와 비전을 만드는 정당의 차이를 설명하고요.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전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여당의 경제 실정을 심판하겠다. 즉 집권하고 있으면서도 경제를 실패한 거 아니냐. 실업률도 이렇고 수출도 그렇고 뭐가 지금 경제 지표를 보면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 심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당으로서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으셔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네, 그 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입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셨다시피 정말 그 19대 국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새누리당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려는 법안들 하나라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사사건건 발목 잡는 족쇄 정치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시종일관 내사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마비 상태로 만들어서 하루가 시급한 민생 법안, 경제 법안 처리를 방해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고 일자리 문제를 심화시킨 경제 족쇄 정당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국민들께서는 판단해 주시라 믿고 있고요. 제가 신뢰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의 경우에 무려 1151일 동안 야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진흥법의 통과로 해서 이제 향후 2년간에 8천억 원의 투자와 1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또 야당의 비협조로 1년간 처리를 정말 어렵게 했던 한중 FTA의 경우도 지금 통과된 지 불과 100일 만에 전자응용기기와 이 금속공작기계 분야의 수출 증가율이 각각 98%, 30%씩 증가했습니다. 정말 시간 관계상 다른 법안 다 설명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그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께 호소했습니다. 그 지난번 그 필리버스터라는 그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국회 본회의장을 사실 국회 본회의장이 입법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법의 전당을 정말 마비시켜놨는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열정 가지고 우리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 발전 기본법 통과시키자. 그러면 69만 개 일자리가 나오거든요. 또 서비스 발전 기본법은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뭐 관광, 유통, 레저 등등 이런 분야가 많거든요. 그냥 단순히 청년 일자리만 만들자고 외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사실 사사건건 경제 입법 발목만 잡아온 야당이야말로 경제 악화의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유철 공동선대위원장이 하신 말씀을 역으로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가 질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답변을 제가 소개할 필요는 없겠죠. 네. 즉 그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그런 걸 못했다. 뭐 그런 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이 역시 이제 일자리 만드는 것 이걸 내세우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드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의 최대 과제를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특히 서민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그리고 청년 일자리는 아주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무려 12.5%나 되고 있어요. 네. 체감 실업률은 더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저희 새누리당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부터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네. 저희들은 아무튼 우리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를 피해자 끊임없이 야당한테 설득했습니다. 네. 일자리 법안, 경제 법안 하나라도 통과시켜서 어려운 서민 경제 살리고 청년 일자리 만들자. 네. 특히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 노동개혁, 노동4법만 통과시키면 청년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이 파견법 같은 경우에도 중장년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취직 걱정, 네. 이 중장년들은 노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새누리당은 일단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대의 과제다. 예. 일자리 중심 성장으로 해서 가계소득을 높여드리고 내수로 이어지도록 하는 네. 그런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당에게 이 프로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약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예산 집행한다든가 어디서 이게 돈을 가져와서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19대 국회를 쭉 보면서 혹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건 또 원죄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에게.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책임이 있고 야당도 책임이 있고 뭐 여야가 다 공히 책임이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국회법 네. 개정 사항에 들어가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을 반드시 개정하려고 예. 제가 국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이 법을 지금 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시결 원칙이죠. 네. 어떤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토론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국회 선진화법은 결정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가 완전히 합의를 해야지만 법안이 처리되는 네. 그런 제도인데요. 물론 합의되는 것이 제일 좋죠. 네. 그렇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민생 법안, 일자리 법안이 수북히 쌓여 있고요. 네네. 또 엉뚱한 법안 가지고 자꾸만 끼어 파기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가 정쟁으로 치닫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국회 선진화법 악용 때문에 그런데 네네. 19대 국회 선거 끝나고서라도 이 법안은 우리 국회의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 국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원죄가 있다는 말씀은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원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180석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석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 새누리당은 그 국정 운영을 책임진 그런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박근혜 정부 2기가 지금 막 진행 중에 있고요. 후반부가요. 박근혜 정부의 국정의 안정적인 뒷받침, 네. 또 대한민국 정부의 성공이 우리 국민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의 안정 가박 의석 150석은 최소한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국민들께 겸손히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180석은 지금 이제 완전히 꿈처럼 멀어진 걸로 보이는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공천 과정에서 국민에게 정말 많은 실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SBS가 그 여론조사 기관인 TNS 코리아에 의뢰한 그 결과를 보면 지지율이 정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내놓고 있는 공약을 선택받을 수 있을지 몇 석 정도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네, 그 공천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 실망시켜드린 점은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요. 네. 저희 이제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을 떠나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또 친민생 정당으로 친박 비박이 아니라 친민생, 친서민 정책으로 국민들 곁에 더 뜨겁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새누리당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석 정도에서 저희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석을 달라고 국민들께 호소를 드릴 거고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면 더 좋겠죠.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간단한 그 여론조사 결과 이런 건 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지금 또 이제 경기도 선거대책위원장도 정병국 의원하고 같이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의 122석 그리고 경기도의 용서 라인이라든가 이쪽이 핫한 지역인데 어떤 특별한 그 정책이나 어떤 대책을 갖고 선거를 치르실 겁니까? 우리 수도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은 네. 수도권에도 마찬가지로 경제 문제와 일자리 문제인데요. 네. 특히 수도권은 이제 교통 체증이 심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경부 제2고속도로 를 빨리 조기에 완공을 해서 네. 체증 때문에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 네. 주민들에게 출퇴근의 스트레스를 없애드려야 되겠다. 네. 뻥 뚫린 그런 그 출퇴근길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심각한데 네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네네. K밸리라는 경기밸리라는 실리콘밸리를 새롭게 조성해서 네. 지금 판교에서 시작해서 분당 또 수원, 네. 동탄 네네. 그리고 평택의 고덕 이르기까지 쭉 이런 그 라인을 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청년들의 꿈과 예. 희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그 공약을 라인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구체성 있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증거로 하는 그런 공약이기를 바라면서 사실 뭐 무소속으로 나간 사람들 당선되면 입당시킬 거냐 이런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으로서의 후보를 이미 공천했기 때문에 정치는 좀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